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 됐어요. 각각 제가 7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제일 먼저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론, 단순계산, 독해환, 독해투, 추론, 복합계산, 통합,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이 문제 한번 답 찾아보실래요?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3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여, 이것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옳지 않은 건. 근데 이 정답 3번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질이나 어떤 소통할 때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론 문제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만 계속 출제를 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 이론 문제 중에 어휘력, 답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건 답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거 정답이 2번인데, 아까 그 이론 문제 중에 좀 전에 봤던 이 문제가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듈형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듈형 이론. 그리고 교과서에서 출제자들이 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공부하는데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근데 이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성어, 이런 것들 공부하실 겁니까? 만약에 5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뭐 20, 30문제 나온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들여서 뭐 몇 주일이든 한 달이든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저는 50문제를 나오는 걸 지금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50문제 중에 한두 문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공부할 분량들은 상당히 많아요. 뭐 문법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문법. 그 다음에 발음이나 이런 것들, 뭐 국외음악, 두음법칙, 우리가 초중고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두 문제밖에 나오진 않는데 공부할 양은 너무나 많다. 이 경우 이걸 따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되실 텐데, 저는 일단 이 내용은 다른 걸 먼저 다 공부를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50문제 중에 뭐 한두 문제 나오는 문제에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굳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바로 공부의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좀 뭐 복불복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것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또 이런 문제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마다 한두 가지 법칙을 그때 암기를 하시고 그 정도를 일단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행인 것은 어휘력이 암기가 아닌 평상시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 방식이 지사트나 공공기관 중에 그 메이저 공공기관 이쪽에서 최근에 어휘력을 좀 전에 그 암기를 하는 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괄호, 평상시 실력대로 괄호를 채우는 이런 문제로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건 따로 시간 들여서 공부를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어쨌든 이론은 어휘력과 교과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순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기억하시죠? 자, 제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켜시고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1분이 지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겠죠? 답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왠지 이거 초등학교 때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났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그때는 알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순 계산 문제가 이렇습니다. 한 번 계산을 시키는 건데 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그 기억을 되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면 제가 이런 단순 계산에 나오는 속도, 소금물 농도, 뭐 톱니바퀴수, 순열, 수열, 경우의 수, 뭐 조합 이런 것들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열심히 투자를 해주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안 풀리면 해설지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보고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 답이 나오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한번 책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여긴 지금 8km고 그리고 여기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그럼 여기를 Y라고 놓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식을 떠올려야 되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럴 때 X하고 Y는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2시간.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야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자, 이 경우 X라는 거리에 대한 속도는 지금 3km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분의 X 더하기 또 Y라는 거리에 대해서는 속도가 5로 돼 있죠. 5분의 Y는 시간,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분모를 15로 만들어서 15분의 5x 더하기 3y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연산을 해서 x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3km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풀면 이 문제를 푸는데 1분 걸립니다. 1분 걸려서 이 문제를 맞췄어요. 공공기관 우리가 시험을 가거나 사기업 시험을 가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췄습니다. 잘한 걸까요? 물론 잘했지, 맞췄으니까. 근데 잘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이 문제는 5초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금 같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속도의 비는 거리의 비하고 같습니다. 즉, 속도의 비는 지금 3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의 비도 3대 5입니다. 근데 지금 A 지점과 B 지점, 즉 짧은 쪽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3km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아까 x 더하기 y는 8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5초나 10초 내에 이 답을 찾게 됩니다. 즉 이게 우리가 합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문제는 답을 찾는데 1분 걸리는 사람도 있고 5초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 이런 문제를 5초 만에 푼 다음에 경쟁자들이 1분 동안 푸는 동안 우리는 5초 만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55초의 시간을 아꼈습니다. 이 55초의 시간 뭐 했으면 되죠? 또 다른 문제 푸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합격하는 데는 여러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은 제가 아까 1그룹, 2그룹 이렇게 3그룹 나눠드렸잖아요. 1그룹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1그룹 내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들은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그룹 문제, 여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시간을 들여야 돼. 서둘렀다가는 틀리는 문제. 그래서 결국 여기서 경쟁자들보다 10문제만 이 정도로 시간을 줄인다.
그러면 우리가 500초 정도 세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500초면 몇 분이죠? 거의 뭐 8분 정도 되겠네요. 8분이면 경쟁자들보다 2그룹 문제나 1그룹 문제를 몇 문제를 더 풀 수가 있는 그런 시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요령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요령은 우리한테 좋은 거죠.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이런 요령을 개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개선이라고 하고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1분 걸리고 우리는 10초 만에 이걸 풀었다 그러면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그룹 내에 있는 이 계산 문제나 독해 중에 그 쉬운 독해, 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그런 곳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합격의 지름길. 근데 이런 요령을 혼자서 공부할 때 더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럿이서 같이 공부할 때 더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는 필수입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스터디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서 1그룹에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이제 연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탈락합니다. 그럼 스터디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으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1그룹 문제 중에 독해완이라는 거예요. 약간 쉬운 독해완. 1그룹은 아까 이론, 단순계산 이제 독해완이랬는데 독해완은 주제찾기, 문단배열, 빈칸 채우기입니다. 약간 쉬운 독해. 자, 보겠습니다. 이를 읽고 바르게 요약한 것은 주제를 찾아라. 주제는 항상 어디에 있죠?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게 주제야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다면, 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나는 귀하가 친기업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빨리 1그룹 문제를 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자들은 아마 이 문제를 읽고 주제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답을 찾긴 찾아. 1분 걸리죠. 근데 우리는 결국 호모사피언스들이 쓰는 논리적인 글은 결론 부분에 분명히 지문을 자기의 중심 내용,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제를 반드시 밝히게 돼 있어. 그런 내용만 알면 우리는 바로 여기를 읽지도 않고 내려와서 여기서 답 찾고 넘어가죠. 어쨌든 경쟁자랑 이 문제를 맞춘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경쟁자는 한 문제를 이제 덜 풀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벌어서 한 문제를 더 풀게 되죠. 이게 바로 합격 전략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그럼 1그룹에 좀 약간 쉬운 독해인 문단배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배열도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각 문단의 첫 문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비문학이죠.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첫 문단의 첫 문장에 어떤 글을 씁니까? 구체적인 얘기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쓰죠. 그게 어떤 겁니까? 가나다 중에? 다죠. 태반의 기원은 수정란과 자국 내벽이다. 그리고 맨 뒤로 가세요. 배하 산모 다 가로 가느냐 나로 가느냐. 2007년 영국 연구진 나오고요. 태반 산모 배하로 나와요. 당연히 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경쟁자들도 이 문제를 맞출 거예요. 누구나 맞추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누가 더 빨리 맞추느냐의 관건이죠. 1그룹 문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그룹 문제 마지막. 1그룹 문제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1그룹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1그룹 문제에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는 2그룹 문제로 가야 되는데 2그룹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론 문제죠. K대학 취업 동아리에 소속된 갑을, 병정, 무기 등 6명은 공모전에서 개별 발표를 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진행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룹 중에 추론,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론은 3단론법, 참거짓, 그 다음에 논리게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있고 게다가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서두르면 중간에 과정에서 헷갈려서 다시 이걸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한 문제에서 5분, 10분 매달려 있고 그러다 보면 탈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이런 2그룹 문제에 시간을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1그룹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K대학 취업 동아리에 소속된 갑을 명정 무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제 그 풀이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이 문제가 만만치 않구나. 이거는 지금 뭐 5분이 걸려도 답이 나오질 않네. 아직도 나는 이 문장들이 이해가 가질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대학 취업 동아리에 소속된 갑을, 병정, 무기 등 6명은 공모전에서 개별 발표를 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진행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장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바로 이건 표를 좀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실력이 여러분들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두 달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후에 그 실력이 여러분들 진짜 실력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표를 그리고 6명의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 1, 2, 3, 4, 5, 6 이런 걸 좀 써놓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내용에는 뭘 써야 되죠? 그게 누구냐? 첫 번째 그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써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학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름, 학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조건들을 보면서 여기 채워나가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들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점수를 많이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갑기는 K대학의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4학년 몇 명인지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6명 중에 발표 직전 순서 바꾸기 찬스에서 병은 앞사람과 순서가 바뀌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원래 병 앞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 순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순서 바꾸기 찬스에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병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게 최종. 그 다음에 무는 원래 무 뒤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뒷사람과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최종이야. 지금 그거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그 다음에 각 학년에 대한 인원수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2학년과 3학년의 학생 수는 같다. 3학년 학생 수는 1학년 학생 수의 2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학년과 3학년의 학생 수는 같고 3학년의 학생 수는 1학년 학생 수의 2배이다. 그러면 이 3학년의 학생 수 그리고 2학년의 학생 수는 짝수란 얘기죠. 짝수 2명, 4명, 6명. 근데 2학년, 3학년이 4명이면 두 사람에서 벌써 8명이 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2학년 2명, 3학년 2명, 그리고 1학년 1명, 나머지 4학년 1명. 인원까지 구해졌네요. 이 두 가지 정보를 보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병은 짝수 번째로 발표를 했대요. 그럼 여기에다 병, 여기에 병. 그리고 여기도 병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병은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기는 이제 곧 최고학년이 된대요. 기는 현재 3학년이에요. 자신의 발표가 앞뒤에 발표하는 후배들과 비교당하지 않게 잘하고자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 앞뒤에 후배 한 명, 또 후배 한 명이 있었대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가장 선호함으로 그 순서로 발표를 한 갑과 을을 다들 부러워했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갑과 을이 되는 거야. 갑과 을. 그래서 병은 두 번째 확정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갑 혹은 을. 여기 역시 갑, 을. 세 번째, 네 번째는 하여튼 갑, 을이야. 그 다음에 기의 앞뒤 발표자는 동일한 학년이었대요. 후배가 동일한 학년인데 같은 학년에 두 명인 학년은 2학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4학년은 발표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이 기하고 무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기 먼저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기 여기 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기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기 여기 올 수 있나? 안 되죠. 기는 뒤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는 여기밖에 못 오고요. 3학년, 2학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무 역시 여기 못 오죠. 왜냐하면 무 앞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무는 여기밖에 못 오죠. 나머지 지금 한 명 남은 사람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뀐 사람들, 이 문장을 통해서 순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뀌었죠. 무 앞에 기, 병 뒤에 갑이나 을. 자, 결국 순서가 바뀌는데 단 한 번도 연루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학년이 되고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비어 있네, 내가 뭐 잘못했나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답을 찾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는 거야.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면. 1번, 무는 3학년입니까? 무 2학년이네요. 안 맞네요. 병은 1학년입니까? 병 모르네요. 갑은 2학년입니까? 여기 지금 갑, 을이 2학년이 돼 있지만 을이 2학년일 수도 있죠. 얘도 몰라요. 기는 3학년이고 기 3학년인 건 맞지만 첫 번째로 발표를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정은 4학년이고 맨 처음 발표를 했다. 이건 맞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2분, 3분.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한 4, 5분 걸려서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험장에서 문제별로 어떤 건 빨리 풀고 어떤 건 시간 많이 들이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마음에 쫓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1그룹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3그룹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거예요. 복합계산 문제. 복합계산은 뭐냐면 어렵지는 않아. 근데 한 문제에서 사칙연산을 정말 많이 시켜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400, 560, 480, 160에서 비율이 25, 35, 30, 10. 그러니까 전체는 몇 명이겠어요? 10%가 160명이니까 전체는 100%는 1600명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각각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새로 뽑아달라고 신입사원을. 그래서 각 사업부의 요청대로 채용을 진행을 해줬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들어온 사업부는 100명을 전부 채용해줬기 때문에 500명,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112명 해서 672명, 얘는 576명, 192명 이렇게 해서 요 토탈이 4개를 다 더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뭔가 사칙연산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요 토탈을 냈더니 뭐가 나온다. 여기 이제 1960명이 나오는데 이 4가 다 더하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비율을 묻고 있어요. 이 비율, 채용 전의 비율과 채용을 해줬을 때 이 비율에 변화가 있느냐? 있으면 누가 더 많냐? 아니면 누가 작냐? 그걸 묻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이 500명이라는 게 1960명일 때 몇 퍼센트냐 이걸 내야 되거든요. 자, 나눗셈 해야 되죠.
얘 구하려고 그러면 1960분의 500. 또 얘를 구하려면 얘 1960분의 672.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1960분의 576. 얘 퍼센트 구하려고 그러면 1960분의 192.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내서 소수 한 첫째 자리나 둘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계산을 많이 시켜요. 이런 문제가 거의 10분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입니다. 나중에 고사장 가서 이런 문제 푸실 거예요. 저는 풀긴 풀어야 되지만, 공부할 때는 풀고 그래야 되지만, 나중에 고사장 갔을 때는 시간이 남았을 때 이런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건 통합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 과목이 통합되어 있어요. 자원관리, 문제해결, 수리, 독해,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 문제 역시 계산을 해야 되고, 이 조건에 따라서 각 날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0% 할인, 11월 10일 K사니까 매월 10일에 20% 할인. 그래서 원래 이 토탈을 구하고 하나하나 5, 6 이렇게 상사가 사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탈 구한 거에서 어떤 날짜는 K사 20% 빼주고 또 어떤 때는 배송료 3,000원 부과를 하고 어떤 때는 리필 제품을 쓰게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죠. 역시 3그룹 문제. 이 문제 역시 뒤로 밀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있을 때 풀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득점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그룹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세이브된 시간들을 2그룹 문제 푸는데 쏟아라. 그래서 1, 2그룹 문제에서 거의 80%를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그 안에서 맞추는 문제 개수를 늘려라. 이게 바로 커트라인 65점에서 75점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득점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우선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공기관을 간다 그러면 아까 이론 문제 중에 모듈형 이론 문제 있죠. 이게 요즘 아까 쉬운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풀어봤던 거. 일방적으로 말해서 3번 우리가 바로 맞힌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50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서 참 아쉬웠는데 요즘 이 문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공기관에 지원한다 그러면 아까 그 모듈형 이론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자료가 어딨냐면 NCS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ncs.go.kr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일반 자료실에 이 51번 방을 들어가 보시면 직업기초 능력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직업기초 능력 학습자용 압축 파일이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 한글로 10과목이 또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10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10과목을 다 안 보는 경우도 있죠. 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 이 3과목만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3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한 과목당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한 과목만 하더라도 200페이지입니다. 그거 언제 다 공부를 하지? 만약에 내가 10과목을 다 보는 곳에 지원을 했어. 그럼 거의 뭐 2000페이지 될 텐데 이거 언제 다 공부하지? 그거 다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각 과목에 맨 뒤쪽에 가보시면 모든 과목당 총괄평가 문제가 25문제씩 달려있고요. 뒤에 가보면 정답하고 해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요 과목당 25문제를 제일 먼저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NCS 직업기초능력 샘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역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 20, 20, 20, 20, 20, 20 이래서 140문제가 있고 여기에 60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은 각각에 해당되는 정답하고 해설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NCS 홈페이지에서 이 샘플 문제가 국가가
여러분들처럼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200문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200문제를 기초로 해서 시중에 팔리는 교재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변형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실제 공공기관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참고해서 문제를 변형시키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요 200문제 역시 빨리 하는 사람들은 5일 정도면 공부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또 따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과목별로 이 문제 패턴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론, 자 교과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법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마시고, 좀 전에 제가 그 직업기초능력 교재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단순 계산 일주일 정도에 다 끝내시는데, 이거는 스터디를 꾸려서, 스터디는 보통 6명 정도가 뭐 3명이 문과 3명이 이과 이 정도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안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해와는 아까 주제 찾기나 문단 배열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독해2는 일치불일치인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뭐 선지가 나오면 일치하는지 아닌지 위에 막 계속 찾아 올라가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적어도 한 2주일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전의 감각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론, 해설지를 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구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6명이 머리를 맞대면 나 혼자 풀 때는 안 풀리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그 스터디 안에서 요거 하시고요. 복합계산하고 통합은 이 문제들을 잘 풀기만 하면 나중에 이 문제들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걸 다 응용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항목별 문제 유형에 따른 또 고득점 전략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